트로피 전달해 주시고요. KBSN 이강덕 사장님께서 꽃다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금 500만 원과 함께 웨이브간 2016 공식 초청으로 깐 왕복 항공권과 숙박이 부상으로 전달됩니다. 제가 AI 영상 제작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칸에 다녀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다녀오면서 내가 왜 됐을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그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한번 공유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수상 이유는 먼저 첫 번째가 이야기가 중심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사실 처음에 작품을 출품을 했을 때는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인스타그램이나 스레드 이런 출품하신 분들의 작품 보니까 너무 잘 만드신 거예요. 진짜 영화 같은 영화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난 안 되겠다. 이거 그냥 장편을 올렸다는 데 의의를 두고 그냥 내 포트폴리오로 인스타그램에 올리자. 그리고 그거랑 겸해서 같이 와이프에 올리자라는 마음이 조금 컸었어요. 그 나중에 좀 지나고 나니까 멘붕이 와가지고 막 편집점도 이상한 점들이 보이고 어떻게 해서 이거를 낼 수가 있지?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혼자 막 갑자기 새벽에 막 우울한 글 쓰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AI 영화제라고 해서 사람들이 AI에 너무 초점을 뒀던 거예요.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누가 더 AI를 잘 쓰나 대결이라든지 아니면 누가 화려한 장면을 보여준다든지 스케일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싸움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와서 좀 하게 됐었어요. 그 실제로 와이프 측에서도 이제 시상할 때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AI를 얼마나 잘 쓰냐 아니면은 얼마나 화려한 스킬을 썼냐 기술성이냐 아니면 너무 이렇게 뭐 잘했냐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참신성이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봤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품작 대부분이 이제 AI 영화라고 하면 막 화려하고 날라다니고 막 스펙타클하고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진짜 영화인데 말 그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영화인데 그거를 AI 툴을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잘 나타내는 작품을 찾았던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냈던 영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적이에요. 뭐 텀도 많고 뭔가 거창한 기획이 아니라 그냥 일상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조금 가산점이 붙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화려하고 멋진 영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담담하게 자기의 감정 위주로 전개를 해갔던 부분이 조금 달라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본 부분이 있었고요. 아, 그리고 제가 칸 영화제 갔을 때 그 칸 안에서도 가장 베스트 와이프 필름을 뽑는 게 있어요. 그 외국 작품이었는데 그 작품은 저희가 수상작을 보다 보니까 같이 수상하셨던 다른 분들도 보고 저도 그렇고 그 작품을 보자마자 바로 알았어요. 아, 이 작품이 되겠다. 그게 그 작품이 어린 시절에 이제 여름방학에 할머니 집 간 그런 감성으로 그 비디오 카메라 질감으로 담아낸 작품이었는데 보자마자 아,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원래 영화를 조금 잘 만드는 사람이 좀 미감도 좋고 그런 감각도 있고 원래 조금씩 만들어봤던 사람이 AI를 잘 활용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AI가 메인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각이 메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AI를 사용하는데 오브제에 대한 의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화제에 낼 때 감독의 의도, 감독의 바이오, 그리고 뭐 그 스놉시스 이런 거를 같이 자료로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도 조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막 물고기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애기가 등하원을 하는데 버스가 로봇버스고 막 다리가 있고 막 그런 영상이에요. 근데 그거를 단순히 제가 기괴하게 만들고 싶어서 AI여서라고 한 건 아니에요. 왜 그랬냐면 저는 그 영화 자체가 엄마랑 아이가 앞으로 헤어질 건데 그 미래를 엄마는 알고 있고 아이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이의 입장에서는 되게 동심의 눈으로 그 버스를 보는 거고 엄마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세상이 무너지고 현실감이 없잖아요. 약간 그래서 동화적인 요소로 그런 시선에서 이제 그런 연출을 하게 됐었고 실제로 와이프 그 칸에 가서 그 심사위원님을 뵈가지고 한 분을 뵈서 제가 여쭤봤어요. 도대체 제가 왜 된 걸까요? 라고 여쭤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도 그런 오브젝나 그런 디테일이나 이런 화면적인 요소 중에 좋은 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었고, 그리고 감독의 의도를 설명할 수 있는, 왜 이 구조인지, 왜 이런 대사를 최소화했는지, 왜 이런 오브제인지 이런 거를 다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AI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요. 작년에 제가 8월에 원데이로 조금 강의를 들었을 때도, 그때 당시에는 이런 이미지 레퍼런스를 넣어가지고 이미지 프롬프트를 사용을 안 했었어요. 배우 3였나? 그거 쓸 때 맞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배우를 썼을 때는 그때는 일관화가 안 됐어요. 일관화가 안 되고 그 텍스트 프롬프트를 통해서만 그거를 써야 되는 거야. 텍스트 프롬프트로만 써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돼. 그게 뽑기인 거예요, 완전히. 근데 그렇게 어렵게 냈던 시기를 지나서 지금은 사진도 넣기 시작하고, 뭐 몇 개 넣기도 시작하고, 그 동영상도 넣기 시작하고 하면서 점점 발전해서, 사실은 요새 시댄스 나오고 난 이후에는 거의 뭐 영상 퀄리티가 되게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빠르면 올해 아니나 아니면 내년까지도 계속 영상의 퀄리티나 만들 수 있는 거는 되게 쉬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나 다 영상을 잘 만들 수 있다면 컨텐츠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영화제 같은 경우에도 조금 힘을 빼고 넣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 칸에 다녀오니까 멋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저는 ADHD 끼가 있어가지고 긴 영상을 못 만들어요. 근데 막상 그렇게 5분 겨우겨우 해서 만들어서 갔다 와 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내 이야기를 조금 영화로 만들어도 좋겠다라는 욕심이 조금 더 생겼었고, 다음에 영화제 출품을 한다면 저는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좀 생각을 할 것 같다라고 한 걸 또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야기예요. 평상시에 제가 느꼈던 감정이나 그 순간들을 더욱 꾸준히 메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원래도 제가 약간 인프피여가지고 그 평소에 느끼는 감정이나 경험 같은 거를 진짜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을 해놔요. 그 메모를 써놓기도 하고, 예전에 랩 배웠을 때는 랩으로 써보기도 하고, 작사 배울 때는 그 가사로 적어보기도 하고, 작곡해가지고 그 느낌으로 넣을 때도 있었고,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제 감정을 극대화해서 그때그때 기록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창한 기획이 아니라 일상의 감정들이나 아니면 아이디어가 있을 때 캐치해서 그때그때 적어놓고 조금 이야기를 많이 소재를 써놓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거를 어떻게 풀까도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어놓고 이 이야기가 메인이 됐을 때 그걸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툴이 뭔지, 방식이 뭔지에 대해서, 물론 툴이 먼저가 아니고 이야기가 첫 번째지만 그 뒤에 툴도 따라와야겠죠. 그거를 위해서 꾸준히 인스타그램에도 이런 스타일로도 한번 만들어보고 저런 스타일로도 만들어보고 만들어봐서 꾸준히 업로드 해보기. 그리고 세 번째는 일단 내보자예요.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큰 과제인데, 저는 이 첫 출품에 수상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엄청 부담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거 뽀록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번에는 내가 수상 못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저 혼자 계속 의식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수상자니까 다 뭐 해도 잘 만들겠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고, 괜히.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올린다고 할 때 저는 항상 저항감이 있어요. 왜냐면 저번에 했던 그 게시물의 조회수가 4만 회인데 제가 그냥 하고 싶은 거 막 띡띡 만들어가지고 올리면 저 알거든요. 100, 200 이렇게 나올 거다, 이걸 아는데 그걸 알다 보니까 아, 이거 올릴까 말까를 그때부터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은근히 스트레스 되다 보니까 남의 눈에 자꾸 신경을 쓰게 되고 반응이 오는 컨텐츠에만 신경을 쓰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뭘 하면 수상을 할까, 이 고민 때문에 계속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일단 그런 반응 같은 걸 신경 안 쓰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거를 계속 만들어 보는 거, 이게 이제 저한테 가장 남은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시기가 맞고 운때가 맞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칸에 초청받은 게 다른 게 아니라 제 감정을 솔직하게 담았고 또 이거를 이제 마음을 비우고 포기하고 제출했는데 됐다. 너무 좀 그런가? 아, 그리고 약간 하나 꿀팁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래도 이제 영상 퀄리티는 계속 좋아지다 보니까 편집 능력도 조금 중요할 것 같고,
아무래도 영상 퀄리티는 계속 높아지고 잘 만드시는 분들은 많아지니까 편집 능력 같은 것도 이제 조금 중요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공동 감독으로 남자친구랑 만들었었거든요. 남자친구가 케이팝 프로듀서인데 그걸 하면 저는 사실 사운드도 되게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지금 그거를 만들었을 때도 5초, 10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어붙이고 이렇게 했었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사운드가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사운드의 중요성을 모르면은 만들었을 때 되게 어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적인 느낌을 주고 뭔가 불규칙한 느낌을 줬을 때 저는 사운드의 역할도 정말 많이 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막 영상은 진짜 화려하고 너무 멋있는데 사운드가 이상하면은 조금 영상 퀄리티가 떨어지는 느낌을 줄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뭘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감정이나 그런 허전한 마음들을 미드저니로 이미지를 내는 걸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낸 적이 있었어요. 약간 공허함이 느껴지는 그런 이미지들. 그거 만든 거를 보고 이거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보고 시나리오를 쓰고 시나리오에 맞춰가지고 이제 더 추가적으로 이미지를 내고, 그것도 이제 미드저니로 하고 수정은 나노바나나로 하고, 그리고 영상화는 클링이나 아니면은 힉스필드 시네마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했었었고요. 그리고 편집은 제가 막 이렇게 전문적으로 할 수 전문적으로 잘 못하기 때문에 캡컷을 사용을 했습니다.